그리고 이제 어제 작년 11월 15일 시작됐던 징역 1년 실형 선고했던 판사로 이번에는 죽이려고 했던 그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거예요. 완벽하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완벽하게. 저희가 읽어봤는데 어머? 너무 촘촘하고 꼼꼼하다. 저는 이 판결을 비겁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개인적으로 명명해두고 싶은데 법리로 그 압박에 정면으로 응답했다. 비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보다 무척 힘든 일입니다. 그 점에 저는 박수를 보낸다. 이제 더 이상 사법 리스크 얘기 안 들어서 오마이TV 속이 다 영상인데. 그러니까 그놈의 사법 리스크 얘기 이제 진짜 저... 안 들어서 너무 속이 다 시원합니다. 저 장면을 보고 암이 나왔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수많은 종류의 질병이 치료됐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나와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잠깐 들어봅시다.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습니까? 사실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공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필 기정 아니겠습니까? 사필 기정.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불사신이구나. 도대체 죽지를 않네. 채널A도 예전에 같은 생각을 띄운 적이 있죠. 죽이려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재명 대표가 최근 2년 동안만 해도 적어도 4번은 죽을 뻔했어요. 여기 끝인가 싶은 순간을 적어도 4번은 제가 기억하는 것만 윤석열 취임 직전부터 검찰 수사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2023년 2월에 국회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는데 표결이 어떻게 됐습니까? 재석 인원 297명 중 찬성 139표, 반대 138표로 부결됐습니다. 간신히 부결됐어요, 그때. 9월에 다시 영장 청구하거든요. 영장 청구는 9월 21일이고 9월 21일에 바로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이때가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며칠 동안 하더라? 한 24일 동안 했습니다. 8월 31일에 시작해서 9월 23일까지 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간 직후인데 그때 영장을 쳤어요. 영장을 치고 그때 표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재석 인원 295명 중 찬성 149표, 반대 136표로 가결됐습니다. 그때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한 30여 표가량 나온 거거든요. 이때 이재명 대표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 영장이 기각됩니다. 살아서 걸어 나오죠. 9월 27일에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오전 3시 50분경에 석방됐습니다. 그때 영상도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영상 잠깐 봅시다.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24일을 단식한 사람을 꼭 저렇게 했었어야 합니까? 결국은 또 살아나오죠. 그리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검찰 손에 넘겨줬던 민주당 당내 인사들은 총선에서 대거 사라집니다. 그리고 작년 1월 며칠이죠? 1월 2일 오전 10시 26분경입니다. 가덕도에서 이번에는 목이 칼에 찔립니다. 그때 저희가 여러 번 반복해서 틀었던 영상인데 끔찍하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어우, 볼 때마다 안철수 의원이 최근에 목이 살짝 긁혔다고 했죠. 저 테러 제서 조사 안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실려간 직후에 생수병을 사와서 경찰이 현장의 혈흔을 지우죠. 네, 물 청소를 합니다. 자, 이 차가 와서 봉고차에서도 경찰차에서도 그리고 나서 물 청소를 해요. 우리 경찰 역사에 다시 없을 일입니다. 저거 어떻게 된 건지 아직 제대로 수사 안 됐어요. 당시 1mm만 비껴갔어도 현장에서 출혈 가다로 죽었을 거라고 했죠.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죠.
그리고 작년 공직선거법 이번에 항소심한 거 2024년 11월 15일이었습니다. 15일. 네.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합니다. 이 네. 말도 안 되는 선거예요. 그때 이재명 대표가 나와서 이제 현실의 법정은 2번 남았고 네.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 그런 말을 하죠. 그 역시 정치적 살해 시도였는데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렇게 해도 대법보다 대선이 빠르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대선보다 대법이 빠르면 이재명이 손들어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했었었는데 네. 그때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는지 잠깐 들어봅시다.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12월 3일 내란을 일으킵니다. 내란을 검사로도 못 죽이고 칼로도 안 죽으니까 군인으로 죽이려 한 거죠. 군인으로 죽이려 했는데 그날 이재명 대표가 라이브 방송을 하죠. 국회로 달려가면서 국회로 와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 주셔야 합니다. 이 나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입니다. 저는 라이브 방송을 하고 국회로 잠담으로 돌아가고 저 방송을 보고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 덕분에 그 시민들 덕분에 계엄군들이 주춤했고 국회가 계엄 해제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죠. 그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겁니다. 아직도 우리 레거시 미디어는 이 대목을 제대로 조명해주지 않고 있는데 그건 매우 부당한 겁니다. 계엄 해제를 가능하게 했던 그날의 여러 가지 요소들 있는데 그 어떤 요소만큼이나 결정적인데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지상파 레거시 미디어들이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부당하죠. 매우. 그런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으로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했던 이들이 총선에 사라진 것처럼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윤석열 내란 수괴가 탄핵 소추되죠. 오히려 군인으로도 죽이는데 실패한 거예요. 네. 또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제 작년 11월 15일 시작됐던 징역 1년 실형 선고했던 판사로 이번에는 죽이려고 했던 그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거예요. 이때 사람들의 반응을 저희 보도팀이 찍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바깥에서 듣고 있다가 네. 뉴스로 속보로 계속 보고 있었잖아요. 다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 그 선거를 거의 1시간 넘게 했어요. 네. 끝까지 길게 하지 않거든요. 1시간 넘게 매우 꼼꼼하게 했는데 이제 보통 재판 안 받아봐서 잘 모르겠지만 앞에 좋은 걸 쓰고 네. 뒤에 나쁜 걸 써요. 이러이러함으로 이건 문제가 없다. 이러이러함으로 이런 문제가 없다. 다만 하지만 덧붙여 이거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진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면서 이거 언제 나올래나 다만이 끝까지 안 나왔어요. 그리고 그 법정 안에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분들이 이제 밖에 있다가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잠깐 봅시다. 아직 최종 선고되기 전이에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때 암이 나왔어요. 이때 많은 분들이 암이 나왔다. 자, 이 재판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정치 생명 하나만 걸린 게 아니고 내란 숙의 윤석열을 복귀시키려는 극우 모략의 성공 여부가 걸렸던 재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그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될 재판이었거든요. 그냥 정치인 하나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닌 그걸 넘어서는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게 1심처럼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왔다. 그럼 내란 세력의 시나리오 이재명, 윤석열 둘 다 날린다? 라는 시나리오 1번 기획이 성공했음을 뜻하는 거죠. 그러면 시나리오 2번 윤석열도 탄핵이 아니라 진보 재판관 2명의 임기가 4월 18일에 끝나는데 그때까지 버텨서 이재명 날렸고 윤석열은 살린다는 시나리오 2도 가시권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내란 수괴는 돌아오고 오히려 이재명이 죽는 대한민국 역사가 뒤집히는 선거가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걸 노렸어요. 그들은.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보수, 법조, 엘리트 카르텔의 수장 양승태 이렇게 한다더라. 더라예요? 카더라예요.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한다더라. 카더라. 이재명 항소심 재판부의 압박에 들어갔다. 카더라. 이런 루머 스토리가 서초동에서 횡행했어요. 그런데 모든 전망을 뒤엎고
모든 혐의에 대해서 완벽하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완벽하게. 제가 읽어봤는데 어머? 너무 촘촘하고 꼼꼼하다. 저는 이 판결을 비겁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개인적으로 명명해두고 싶은데 어떤 의미냐면 서초동에서 떠돌던 그런 압박, 네. 주진우가 그중에 일부를 취재했던 네. 그런 압박이 이 재판부에 어떤 형식으로든 가해졌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하거든요. 그러면 실제 그런 압박이 만약에 있었다면 지기현 판사처럼 대응할 수 있었어요. 판사 정도 되면은 어떤 경우도 자기의 합리화할 수 있는 머리가 됩니다. 지기현 판사는 구속 기간을 상정하는 방식이 보다 인권 중심으로 개선돼야 한다. 그렇게 나는 문제 제기했을 뿐이고 검찰이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시 판단을 받으면 된다 하고 자기는 빠져나가고 그런 변명 자기 합리화를 스스로 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 본질은 뭐예요? 지기현 판사가 내란 수결을 자기 손으로 풀어준 거예요. 네. 그런데 자기 자신도 기만하고 법기술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안전한 채 그 압력에 순응해 주는 거죠. 비겁하죠. 아주. 근데 이 재판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쪽도 살짝 걸치고 저쪽도 살짝 걸칠 수 있었어요. 하나는 무죄 주고 하나는 유죄 준다. 예를 들면 벌금형 90만 원. 100만 원이 기준이거든요. 네. 혹은 110만 원. 100만 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에서부터 모두 빠져나오기가 훨씬 쉬워요. 그럴 정도의 머리는 다들 되는 판사들이라 그럴 거라고 전망들 많이 했어요. 그 보수 매체에서도 징역형은 너무 심했었고 아마 벌금형으로 100만 원 이상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반대로 이쪽 진영에서는 완전히 털어주는 건 부담스러울 테니 80만 원? 이렇게들 전망했지. 왜냐하면 재판부가 그렇게 하기 훨씬 더 쉽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법리로 그 압박에 정면으로 응답했다. 비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보다 무척 힘든 일입니다. 그 점에 저는 박수를 보낸다. 여러분, 지금 정치 불도저가 필요한 건 바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저 혼자 불도저를 몰고 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라면 정치판의 허세와 가식을 싹 밀어버릴 수 있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 불도저의 연료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건 그냥 옵션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안 누르면 허세 가득한 정치판이 그대로 굴러갑니다. 여러분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저는 더 강력하고 더 시원한 팩폭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행동으로 보여줄 때입니다. 끝까지 함께 가며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어냅시다.